네, 이제 시작할까요? 자, 그러면 npm 스타트 다들 틀어놨나요? 근데 지난 시간에 어디까지 했나 보니까 여기 크리에이트 해서 이 생성이 리스트로 안 넘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거 리스트 넣는 거 하고 크리에이트 마무리 먼저 진행할게요. 자, 이게 너무 진도를 빨리 빼가지고 원리나 이런 것도 얘기도 안 하고, 지금 이것도 약간의 그 원리가 있는데, 그 데이터 구조를 보다 보면 메모리에 데이터를 저장하고 그걸 끄집어내고 쓰고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먼저 const new topics라고 이 상단에 있는 요 topics를 똑같이 복사를 해주는 거예요. 자, 배열을 복사할 때는 new topics라고 명칭을 적었으면 점점점 하고 topics라고 이렇게 붙여줄게요. 자, 그럼 배열이 이제 복사가 된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new topics에 저번에 리스트에 넣는다, 제가 뭐라고 했었던 거 기억나나요? 푸시 해서 이 안에다가 푸시를 해줄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 크리에이트 모드일 때 그 타이틀과 이걸 누르면 여기가 타이틀 밸류 값이고 여기가 바디 밸류 값이 입력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타이틀 바디 값과 밸류 값과 바디의 밸류 값을 넣어 줄 건데, 여기 위에 이게 있어야 돼요. const new topic. 이거는 그 넣으려고 하는 값들이에요. 우리가 거기에 새로 만드는 거죠. 새로 배열을 하나 이렇게 중괄호로 묶어서 id 값 next id, 타이틀은 타이틀, 그리고 바디는 바디. 자, 그래서 여기 푸시에다가 인자 값으로 이 뉴토픽을 여기에 이렇게 딱 넣어, 뉴토픽만 복사해서 여기에 네, 복사해서 붙여 넣어 줄게요. 그리고 우리는 이 붙여놓은 이 값을 통해서 스테이트를 이제 또 바꿔 줄 건데, set topics 해서 new topics로 이제 바꿔주는 거예요. 자, 이 set topics가 지난 시간에 너무 애매하게 끝나가지고 어디까지 했는지 모르겠네. 일단 에러 코드 한번 볼까요? 이거 설정을 안 해놨네요. set id까지는 넣어놨고, next id 값이었구나. 자, 여기서도 배열을 next id 값을 주고 set next id and use state로 이 인자 값으로는 혹시 어떤 값을 갖는다라고 기억나나요? 여기 인자 값으로는 이제 초기 값을 갖는다. 그리고 set topics도 만들어겠죠. 예. 여기 보면 이제 저희가 그 스테이트 값을 변경할 때는 이렇게 해서 이 값이 이제 use state의 인자 값을 갖고 set 이 뒤에 있는 걸로 값이 변경되는 게 들어왔잖아요. 근데 배열을 이제 바꿀 거잖아요. 저희는 배열에다가 추가를 할 거기 때문에 배열도 props에서 스테이트로 승격을 시켜줘야 돼요. 자, 그래서 이 배열을 승격을 한번 시켜줘 볼게요. topics를 똑같이 묶어주고 여기에 set 너무 작나? 네, 다시 확대. set topics는 해서 여기에 이제 use state를 이렇게 묶어줍니다. 짜잔. 그러면 우리는 이 배열에다가 넣을
그 값들이 좀 내려놓을게요. 쭉 내려오면 자, 크리에이트 모드일 때 이제 뉴 토픽이라는 이 녀석을 뉴 토픽 말 그대로 토픽스가 아니라 이제 단수로서 하나의 이제 토픽을 갖고 있는 배열을 넣을 걸 준비를 해 놓은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여기에 토픽스라고 스테이트를 만들었는데 그거를 바로 넣질 않고 토픽스를 뉴 토픽스로 복사를 해준 거예요. 자, 이거를 간단하게만 짚고 넘어가자면 원시 데이터들, 그러니까 뭐 우리 스트링, 넘버, 뭐 불리언 이런 값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이런 스테이트를 바로바로 이제 힙에 저장되는 그걸를 통해서 바뀌었다 하고 이게 리로드가 이루어지고 이게 바뀐 걸 컴퓨터들이 아는데, 이 배열 같은 경우는 배열의 끝은 바이트가 정해져 있지 않잖아요, 용량이. 그래서 이거는 힙과 스택, 그러니까 힙에는 어드레스 주소만 저장이 되고 이제 스택에 이제 내용들이 저장이 되거든요. 그냥 알고만 넘어가면 돼요. 아마 다음 학기에 배울 텐데, 그러면 그 이제 스택 값들이 바뀐 걸 어드레스에서 얘 바뀌었어 라고 알려줘서 바꿔야 되기 때문에 복사를 하나 해준 거예요. 배열을 복사를 해주고 여기가 바뀌었어 라고 따로 알려주고 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뭐 배열이라든가 객체 이런 끝을 알 수 없는 데이터들은 그 복사를 해준다 라고 알아주시면 되고, 자, 한번 바뀌었는지 한번 볼까요? (1, 2, 3에서) 크리에이트 누르면 딱 업데이트, 여러분도 다 되죠? 네. 이제 이렇게 해서 크리에이트까지는 저희가 이제 마무리를 지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자, 여기서 우리가 크리에이트가 됐는데 이렇게 저장이 되고 나서 우리는 보통 글을 쓸 때 UI 인터페이스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사용자 관점에서 글을 등록하면 그 등록한 텍스트 인풋 박스가 있는 그런 데에서 계속 화면이 남아있지 않잖아요. 리드 화면으로 옮겨가지. 이제 그 작업을 한 번만 잠깐 해볼게요. 그러면 우리가 set topics로 해서 이제 넣었고, 여기서 우리가 set 모드로 리드를 주게 되면 리드 화면으로 옮겨갈 거예요. 여기서 set 모드를 통해서 모드를 리드로 바꿔준 거예요. 그러면 모드에서 보여지는 화면들이 바뀌겠죠? 자, 그래서 여기서도 set id (1이다) 오타가 있네. 네, 이렇게 해서 우리는 한번 볼게요. 뭐 이 뒤에 있는 것들은 이제 id 값을 재설정해 주는 값들이고, 우리가 이제 인터페이스로 그냥 보려고 했던 거니까 set 모드를 누르면 어떻게 되는지, 크리에이트 버튼을 누르면 리드 모드로 바뀌죠. 지금 생성된, 그러니까 이 next id 값이 이제 배열이 있으면 이런 next id 스테이트를 변경함으로써 이렇게 그 해당하는 줄이 이렇게 선택이 돼서 프론트에 뿌려진다 라고 보면 돼요. 자, 첫 시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리액트는 보통 이제 사용자 사용자 이제 인터페이스를 설계할 때, 그릴 때 많이 쓰는 라이브러리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런 모드로서 관리를 할 수 있는 걸 했고, 지금부터는 이제 새로 고침을 해서 업데이트를 한번 볼게요. 자, 업데이트를 저는 여기 크리에이트 버튼 옆에다가 한번 일단 만들어 볼게요. 자, 만들기 위해서 이 크리에이트 아래로 와서 여기에 A 태그로 묶어주고 업데이트 오타가 있네. 피곤한갑당. 자, 그래서
자, 이렇게 저장을 했어요. 자, 그러면 여기 업데이트라고 딱 생긴 거 보이죠? 옆에. 근데 먼저 그 아쉬운 게 두 가지가 있어요. 뭐가 아쉽냐면 크리에이트랑 업데이트가 너무 붙어 있다 하나, 그리고 그 지금 여기 업데이트가 굳이 있을 필요는 없죠. 왜냐면 업데이트라는 기능은 우리가 해당 본문을 선택했을 때 수정하기 기능이라고 했어요. 우리가 그 리스트 내에서 글쓰기 버튼은 있지만 수정하기 버튼은 없잖아요. 그거를 그 생각을 하고 봤을 때 지금 이 인터페이스는 좀 뭔가 잘못됐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는 이걸 네. 먼저 묶고 갔네요. 이거를 이렇게 A 태그를 똑같이 컨트롤 시프트 립 해서 랩으로 한번 이렇게 묶어주고 이거를 IL 태그로 묶어줍니다. 아, 잘못 묶었죠? 다시 묶을게요. 이 크리에이트 버튼하고 그 업데이트 버튼이랑 구분을 하는 작업 중이에요, 지금. 묶어주고 여기도 아예 이렇게 묶어주고. 자, 이렇게 묶었으면 이 두 개를 지금 이렇게 저장하고 볼까요? 어떻게 보이는지? 예, 바뀐 게 없죠. 그래서 궁극적으로 이 IL로 바꿨구나. LI로 바꿔야죠, LI. 네. LI로 바꿔주고 이거를 한 번 더 묶어줄게요. 이거를 UL로. 자, 뭔 말인지 알겠나요? 지금 각각의 크리에이트와 업데이트를 LI 태그로 묶고 그걸 같이 UL 태그로 묶어준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저희가 뭐 크리에이트 같은 경우는 여기서 이렇게 작업을 했는데 업데이트는 따로 가지고 올라갈 거예요. 자, 왜 올라가는지는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굳이 지금 보일 필요가 없거든요. 그래서 리드 모드 아래에 딱 갖다 놓을 거예요. 따단, 여기에 이렇게 갖다 놓을 건데 먼저 콘텐츠, 네. 여기 우리가 콘텐츠라고 넣었던 지역 변수에다가 컨텍스트 컨트롤이라는 변수를 하나 더 만들어주고, 자, 그리고 여기 아티클 아래에다가 여기에 컨텍스트 이거는 이거다 라고 한번 넣어 볼게요. 안 보이네. 왜 안 보이지? 예. 진짜 피곤해서 정신이 없나 보네요. 여기에 그걸 안 넣네요. 예. 짠. 리드 모드일 때 이제 나오죠. 홈일 땐 안 나오고. 호출을 여기 보여지는 걸 작업을 하고 올라온 줄 알았는데 보여지는 거에서 작업을 안 하고 올라왔네요. 자, 그래서 이 호출을 해주니까 컨텍스트 컨트롤이 리드 모드일 때 등장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이렇게 마우스 오버를 했을 시에 지금 여기서는 잘 안 보이는데 그 링크가 번호별로 이렇게 뜨는 거 좌측 하단에 보이나요? 여기서는 아마 안 보일 텐데 여러분들 컴퓨터에서는 보일 거예요. 그렇게 작업을 맞춰주기 위해서
이 컨텍스트 컨트롤 해서 우리가 리드 모드일 때 놓아놨던 여기 업데이트 태그 있잖아요. 이 아래다가 플러스 id 값을 넣어줄게요. 이렇게 객체로 묶어서. 그러면 이 업데이트도 자 2번 CSS를 누르고 업데이트에 마우스 오버를 할 경우에 업데이트 슬래시 2가 나오는 걸 볼 수가 있고, HTML을 클릭하고 업데이트를 마우스 오버를 하면 업데이트 슬래시 1이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업데이트 하는지에 대해서 미리 id 값을 통해서 볼 수가 있게끔 만들어 준 거고요. 자, 그리고 그 크리에이트 할 때처럼 우리는 이걸 클릭했을 때 이벤트가 발생할 필요가 있죠. 그래서 자바스크립트 누르고 이 업데이트를 누르면 이벤트가 발생할 수 있도록 여기에다가 온클릭 이벤트를 넣어 줄게요. id 있고, 자 여기에 온클릭 이벤트 넣어서, 이벤트는 자 프리벤트 디폴트가 가기 전 이벤트 프리벤트 디폴트. 자 그리고 나서 이걸 클릭했을 때 우리는 셋 모드를 업데이트라고 만들어 줄게요. 그래서 이 해당 이 컨텍스트 컨트롤을 클릭했을 시에 이제 모드가 업데이트로 바뀌게 되는 거죠. 그러면 업데이트 모드를 만들어 줬으니까 이 크리에이트 모드가 끝나는 이 시점에 리턴 위로 올라와서 여기에다가 이제 모드를 써 줄게요. else if 모드 업데이트. 네. 그래서 만약에 이 모드 값이 업데이트라면은 우리는 컨텐츠를 불러올 건데, 이 컨텐츠는 여기 이거 있죠? 아티클 영역 계속 재활용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는 업데이트 컴포넌트를 쓸 거다. 이렇게 일단 만들어 놓을게요. 근데 지금 업데이트 컴포넌트를 안 만들었잖아요. 자 우리는 이걸 클릭했을 때 모드를 업데이트로 바꿨고, 업데이트 모드가 됐을 때 아티클 영역이 새롭게 우리가 아티클 영역이 새롭게 나올 수 있도록 컴포넌트를 하나 더 만들어 볼게요. 펑션 업데이트 해서 리턴 값을 줍니다. 근데 이렇게 쭉 올려 보니까 우리가 업데이트에 있을 만한 요소들이 뭐가 있을까요? 우리가 수정을 할 때도 글을 쓸 때랑 포맷이 굳이 다를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뭐 제목을 쓰고 본문을 썼다고, 게시글에 블로그를 쓴다고 했을 때 제목 영역이고 본문 영역이 있죠. 근데 그거를 수정한다고 해서 뭐 갑자기 댓글 영역을 본문 영역에서 수정할 수 있거나 이렇지는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또 다른 공수를 드릴 필요 없이 이 크리에이트 영역을 복사해서 가져올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아티클에서부터 여기 아티클까지 복사 컨트롤 C 해준 다음에 이 업데이트 내에 컨트롤 V 눌러줄게요. 자 근데 이 업데이트 함수에 이제 우리가 create라는 값이 있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그 전에 먼저 create 때도 약간 실수했었던 것처럼 먼저 프로퍼티 값을 먼저 넣어주고, 이 create 부분을 업데이트로 다 바꿔줄게요. 이거를 또 있나? 아 이제 없구나.
이 크리에이트 영역을 업데이트 아, 여기도 있네. 세 개죠, 총. 여기랑 여기. 업데이트 여기도. 자, 봤더만 크리에이트에서 크리에이트 글자를 업데이트로 놓고 보니까 여기 이제 서브밋 제출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먼저 프리벤트 디폴트가 일어나고 그 아래로 이 업데이트 타이틀과 바디 이 함수가 또 실행이 되죠. 그래서 이 실행되는 함수가 쭉쭉쭉쭉 내려서 크리에이트를 보니 온 크리에이트가 여기 있어요. 그쵸? 그러면 우리도 똑같은 자리에 여기에 온 업데이트를 적어줄게요. 그래서 여기에 인자값으로는 타이틀과 바디가 있다. 자, 그래서 이거는 일단 이렇게 블랭크 공란으로 일단 좀 놔둘게요. 그래서 우리는 하고자 하는 게, 자, 이 본문을 누르고 업데이트를 누르면 똑같이 크리에이트처럼 나오죠. 근데 여기 글자를 입력해서 업데이트를 딱 눌렀을 때 이 스크립트가 바뀌어야 되는 걸 우리는 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타이틀 값과 바디 값을 불러올 거예요. 먼저 불러오기 전에 여기 자리를 한번 만들어 줍시다. 업데이트 안에다가 타이틀 해서 값 넣어주고, 먼저 그냥 넣어줄게요. 여기 어차피 곧 들어올 거니까. 바디. 네. 뭐야, 여기도 못하네. 바디 타이틀 쭉 올라와서 우리가 모드가 리드일 때, 그리고 또 특이사항이 하나 있는 게, 지금 구현하려고 하는 게 그 수정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게 아니라 유에서 유로 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어떤 그 포문으로 루프를 돌고 있을 때, 반복을 돌고 있을 때 어떤 게 해당했는지,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마우스 커서로 이렇게 긁으면 그 줄이 이렇게 긁히잖아요. 그 긁힌 게 현재 보여지고 있는데 그 긁힌 걸 또 업데이트 할 때도 보여줘야 돼요. 지금 그 작업을 할 거예요. 자, 그래서 모드가 리드일 때 한번 가볼까요? 모드가 일단 좀 복잡하니까 크리에이트 일단 접어볼게요. 자, 모드가 리드일 때를 봤더니 여기 이렇게 포문으로 돌려서 이 돌린 값들을 여기 뿌려주고 있죠. 그쵸? 저희도 그거를 동일하게 예. 여기 지역 변수에서부터 이렇게 쭉 가져올게요. 그래서 포는 여기서 끝나고, 그리고 만약에 id 값이 동일하다면 타이틀은 이 배열의 타이틀 값이고 바디는 그 배열의 바디 값이다 해서 문단속 여기까지죠. 파란색. 그래서 이걸 복사한 다음에, 뭐야, 너무 내렸네. 여기 업데이트 했다가 넣어줍니다. 여기에다가 이렇게 쭉 넣어줄게요. 자,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들어가는 내용이 요거겠죠? 포문으로 돌려서 우리가 커서로 긁는 것처럼 이 배열의 몇 번째 값이 여기. 이해되나요? 리드할 때 한번 다뤘었기 때문에 이해는 좀 쉽게 되죠. 네. 자, 그래서 한번 볼까요? 자, 그랬더니 업데이트. 타이틀이
업데이트를 넣었을 때 아직 안 들어오네요. 자, 왜일까? 설마. 네. 이 업데이트에다가 이제 여기에 밸류 값을 넣어줘야겠죠. 자, 플레이스홀더 놔두고 여기 뒤에다가 밸류 넣어서 우리는 props 점 타이틀, 자, 그리고 바디에는 props 점 바디. 자, 이제 나오죠. 이 속성 값을 또 뿌려주는 데다가 넣어야 이렇게 보입니다. 자, 짜잔 해서 업데이트. 늘 우리가 이제 속성 값이나 스테이트 값을 정의했다면 그거를 보여주는 것도 생활화해서 보여줍시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이 타이틀과 바디 이걸 스테이트로 만들고 또 프롭스를 또 스테이트로 바꿔주는 그 작업을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 업데이트 컴포넌트로 돌아올게요. 업데이트 컴포넌트로 돌아와서 우리는 지금 여기 적혀져 있는 글자 대신에 새로운 걸 넣을 거기 때문에 스테이트를 프롭스, 이 속성 값들을, 지금은 속성 값으로 되어 있죠. 프롭스로 적혀져 있으니까 이거를 스테이트로 승격을 시켜줄 거예요. 바뀔 수 있도록. 프로퍼티는 수정이 안 된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스테이트로 바꿔줄 거다 라고 하는 건데, 먼저 콘스트 해서 우리는 배열을 만들로 또 set 타이틀, use state props 점 타이틀. 이렇게 하면 지금 프로퍼티로 가져왔던 값이 여기 다이렉트로 찍혔더라면 이제는 여기 use state를 거치고 찍히게 될 거예요. const body 해서 set body는 use state props.body가 되겠죠. 네. 자, 이제 그러면 여기는 이제 props가 필요 없어졌죠. 여기 props 지워줄게요. 지금까지 이해 다 되고 있나요? 네, 뭐 일단은 뭐 이렇게 바뀐다, 스테이트는 바뀌는 거고 프로퍼티는 바뀌지 않는 거다라고 이해하고, 자, 여기 밸류 값도 타이틀과 바디로 바꿔줬어요. 왜냐면 우리가 여기에 콘스트 를 활용해서 타이틀과 바디를 네, 여기에 넣어줬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이제 온체인지 모드를 통해 가지고 해당 내용을 바꿔줄 건데, 우리가 HTML에서 온체인지 모드를 바로 쓰는 거랑은 조금 달라요. 이게 유사 HTML이지 정확히 HTML은 아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도 우리가 온체인지 모드를 HTML에서 쓰면 이것도 나중에 시간이 있을 때 한번 찾아봐도 좋은데, 마우스가 벗어날 때
혹은 마우스가 이제, 그러니까 마우스가 벗어나서 다른 걸 클릭했을 때 이벤트가 발생하는 게 아니라 상시로 발생하는, 그게 조금 차이가 있거든요. 자, 그래서 그 여러분들이 뭐 HTML 수업을 다 들어봐서 아시겠지만, 네, 온체인지 모드를 통해서 이벤트 인자값으로 화살표 함수를 일단 이렇게 만들어 줄게요. 자, 그래서 여기에다가 우리는 스테이트를 바꿀 때 요걸 썼죠. set title. 자, 여기에 set title 넣어주고,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의 타겟이죠. 그리고 그 타겟의 태그의 value 값을 바꿔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에 우리가 글자를 쓸 수가 있어요. 잘 안 보이나? 이렇게 글자를 쓸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 아래는 아직 그 스테이트로 승격을 시켜주지 않았기 때문에 글씨를 못 쓰겠죠. 자, 그러면 한번 온체인지 모드를 통해서 그 여러분들이 그려볼까요? 이 바디 영역도. 자, 이건 타이틀이 되면 안 되겠죠? 뭐야 이거? 자, 이건 set body가 될 거예요. set body 해서 돌아오면 여기도 이제 글자를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그쵸? 자, 그러면 이렇게 글자를 쓸 수 있는 걸 우리는 지금 구현했어요. 그러면은 이제 여기에 다시 업데이트가 되면 되는 거예요. 아까 만들어 놓은 그 배열에다가 다시 넣어줄 수 있게끔. 이제 업데이트도 다 끝났네요. 오늘은 딜리트는 업데이트는 거의 다 끝났고, 딜리트도 금방이니까 딜리트까지 후딱후딱 해버릴게요. 그리고 만약 여기서 제가 아까 힙과 스택이나 그리고 HTML의 온체인지와 리액트의 온체인지가 좀 다르다고 했는데, 이런 것들은 뭐 카톡이나 아니면 개인적으로 물어보면 콘솔 로고도 찍어서 보여주고 그런 건 보여줄 수 있으니까 언제든지 환영합니다. 자, 그래서 콘텐츠의 콘텐츠 업데이트 어디 갔어? 업데이트 모드일 때 코드가 이제 많아졌네요. 좀 필요 없는 것 좀 접을게요. 모드가 리드일 때 일단 접고, 모드가 업데이트일 때 크리에이트일 땐 잠깐 열어둘까요? 이제 이걸 복사해 올 거니까. 자, 그냥 쓰죠. 붙여볼까? 자, const topics 배열 복사해 오고, 배열 복사한 걸 이제 그냥 써야겠다. 그냥 쓸게요.
자, 여기에다가 이제 const new topics는 배열 점점점 topics다. 똑같이 배열 복사해 준 뒤에 그리고 const update topic 이라고 하나를 만들어 주는데, 이거는 그 아까 우리가 업데이트가 아니라 create topic, new topic이었죠. 아까는 new topic. 이번엔 update topic이라는 걸로 배열을 넣어 줄게요. 자, update topic 해서 id 값을 id로 갖고, 타이틀 값을 타이틀로 갖고, body 값을 body로 갖는다. 자, 그래서 for let i는 0일 때 일씩 증가하고 new topic은 id 값을, 이거 일단 다 가져와도 되겠다. 복사해서 for 지워주고. 자, 근데 여기서 만약에 이 new topics의 값의 id 값과 그리고 new topics의 new topics의 업데이트 토픽이랑 같다. 토픽이랑 같다. 자, 이게 먼저 아이디가 일치하는 걸 우리는 늘 해왔던 대로 포문으로 이렇게 찾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클릭한 값이 이제 나왔고 그 값이 수정돼야 된다라고 포문을 통해서 알려준 건데, 이 set topic을 통해서 아까 우리가 그 배열을 복사해서 스테이트화 시켰잖아요. 이제 거기에 상세 보기를 넣어주는 건데, 이 new topics 해당되는 그 i의 값에 이 업데이트 토픽을 그냥 바로 이렇게 넣어준 거예요. 네. 그리고 끝내는 문 브레이크 한번 해볼까요? 업데이트 작동을 안 하네. 자, const new topics는 topics 배열 복사하고, const update topic은 id 값을 id로 갖고, for i는 0 돌 뺑뺑이 돌다가 new topics에 이 배열이 맞으면 new topics i 값에 업데이트 토픽을 넣는다. 해서 자, 우리는 여기서 set topics를, 자, 우리는 이제 set topics로 스테이트를 변경해 줬잖아요. 인자 값으로 topics를 또 넣어줘야죠.
토픽스를 넣어줘야 됩니다. 뉴 토픽스를 넣어줄게요. 뉴 업데이트 하면 딱 바뀐 거. 자, 늘 이제 상태값을 바꿔줬으면 이제 넣어주는 거. 오늘 계속 이걸 제가 빼먹네요. 넣어주는 걸 해줘야 된다 라는 걸로 이제 업데이트까지 구현을 저희는 해봤고요. 이제 크리에이트는 이제 마지막 딜리트네요. 딜리트 간단합니다. 자, 우리가 늘 그래왔듯이 딜리트 버튼을 하나 만들어야겠죠. 자, 그리고 우리가 컴포넌트 안에는 하나의 이제 최상위 태그만 들어간다고 제가 얘기했었잖아요. 네. 근데 이제 복수의 그런 태그를 쓸 때는 뭐 div를 쓰는 방법도 있고 뭐 아니면 다른 태그를 쓰는 방법도 있는데, 그 우리가 복수로 된 구성들을 묶을 때는 그냥 빈 태그를 쓸 수도 있어요. 자, 그걸 한번 지금 해볼게요. 여기 컨텍스트 컨트롤이라고 되어 있는, 자, 리드에, 아까 우리가 리드에 업데이트가 발생할 때 컨텍스트 컨트롤 이렇게 만들어 놨잖아요. 컨텍스트 컨트롤에 여기에 이렇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지 하자면 li가 끝나는 시점이 여기네. 여기. 자, 우리 li에서부터 li까지죠. li부터 li까지 여기 사이에 먼저 빈 태그를 한번 넣어 볼게요. 여기에 이렇게 빈 태그를 일단 넣어 줍니다. 자, 그리고 여기 우리가 그림을 그려야겠죠. 우리가 해당 리스트를 클릭했을 때 수정을 할 수도 있지만, 해당 리스트를 클릭했을 때 삭제도 할 수 있게끔 이 사이에다가 리드 모드일 때 이 사이에다가 한번 딜리트 버튼을 만들어 봅시다. 자, 그래서 아까 우리가 크리에이트랑 업데이트를 구분할 때도 li로 해서 구분을 했었잖아요. 여기서도 li로 해서 구분을 넣어 줄게요. 자, 그래서 여기에 li 태그 안에다가 input 태그를 넣어 줄게요. input. 그래서 타입은 버튼이다. 그리고 value는 삭제를 할 거니까 여기에 delete를 넣어 줄게요. 그리고 그 value, 이 버튼을 눌렀을 때 우리는 삭제를 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클릭했을 때 함수 onClick에 인자값에 이렇게 넣어 줄게요. 근데 여기서 조금 우리가 늘 하던 대로 이벤트, 프리벤트, 디폴트를 우린 지금까지 늘 써왔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안 쓸 거예요. 왜냐면 이 버튼에는 초기 값 자체가 없어서 리로드가 이루어지지 않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는 프리벤트, 디폴트를 쓰진 않을 거고, 프리벤트, 디폴트는 쓰지 않을 거고, 일단 여기 보기 싫으니까 이렇게 닫아줄게요. 여기 사이에 const new
토픽스 배열을 이렇게 불러와 봅니다. 그리고 for let i는 0이고 i는 토픽스의 길이보다 작고 i는 1씩 증가한다. 그렇다면 만약에 이 토픽스의 i의 값과 i의 id 값과 이 id 값이 일치하면 우리는 자 먼저 설명을 할게요. 지금 이렇게 적다 보니까 왜 적는지 먼저 설명을 해드릴게요. 우리는 딜리트를 하는 거잖아요. 딜리트를 하는 건데 우리가 일치하는 값들은 제거해 주는 거를 우리가 는이 동일하게 이렇게 세 개가 있으면 강한 타입까지 강한 동일하다, 이퀄이다 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제 앞에 느낌표가 붙고 는 이렇게 붙으면은 그걸 제외하고가 돼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 제외했을 때, 그러니까 우리가 폼으로 돌려서 마우스 커서가 이렇게 딱 하나를 긁었을 때 이거를 새로운 토픽스라고 놓고 이거를 업로드 해버리면 그건 제외하고 나머지가 업로드가 이루어지겠죠. 자, 그래서 우리는 제가 여기서 이걸 보고 잘못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느낌표가 이렇게 붙어야 됩니다. 예. 느낌표가 붙어서 new 토픽스에는 푸시 넣어주고 이 토픽스의 i의 값에 이렇게 푸시를 해줍니다. 자, 그래서 쪽쪽 내려와가지고 참 여기 new 대문자 토픽 그리고 여기에 set 토픽스는 new 토픽스다 또 이렇게 뿌려주면 됩니다. 네. 여기 오타가 있네요. new 토픽스 클릭하고 딜리트. 그러니까 우리는 이 느낌표 하나를 붙여준 거예요. 원래 타입과 동일하다라고 했었는데 이걸 제외하고 나머지를 푸시해준다. 그래서 이 루프 문이 돌 때 이걸 클릭한 이거를 제외한 나머지를 뿌려준다 라고는 의미에서 느낌표 하나를 넣어준 것 뿐이에요. 이해되시죠? 근데 막상 여러분들이 막 코드 그리다 보면은 제거해야 된다라는 거는 기존에 있는 거에서 하나를 빼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이제 사고의 흐름에 너무 맡기지 말고 더 좋은 이런 방식들도 있으니까 많은 개발 코드들을 참고하면서 보시는 게 좋습니다. 업데이트 우리가 갑자기 업데이트가 자바스크립트 누르고 업데이트를 누르면 수정이 되고 크리에이트를 하면 하나가 생기고 이거를 삭제하고. 그래서 보통 우리가 게시판 투두리스트 다 이 CRUD에서 파생되는 거죠, 결국엔. 그래서 만들고 생성하고 보여지고 수정하고 제거하고 이걸 우리는 리액트로 다뤄본 거예요. 근데 이 스테이트를 우리가 직접적으로 관리를 하기도 하지만 정말 중요한 자료, 예를 들어서 개인정보, 은행으로 따지자면 계좌정보 이런 게 될 수 있겠죠. 근데 내 계좌정보에 통장에 100만 원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근데 그 가인이가 최저 마음에 안 들어, 통장 정보 1원으로 바꿀래 해서 스테이트 값으로 해서 내 통장 1원 이렇게 바꾸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겠죠. 그렇게 중요한 정보들은 그 스테이트로 관리하는 게 아니라 그런 거 뭘로 관리할까요? 리액트에서 이제 뭐 그 리액트 라우터로 이제 연동 통하는 것 뿐만이 아니라 리덕스를 통해서 그 리듀서라는 개념도 나오는데 뭐 그건 아마 학기 중에 배울 것 같고, 그 스테이트를 관리할 때가 꼭 스테이트, 유즈 스테이트만 있는 건 아니다. 리덕스라는 것도 있다 라고 일단은 알아주고 넘어가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제가 잠깐 라우터라고 얘기를 했는데, 라우터는 우리가 지금 모드 변경을 통해서 이 각각의 아티클 영역이 이렇게 바뀌게 되었잖아요. 근데 라우터를 쓰게 되면은 그냥 그 라우터라는 게 우리가 흔히 뭐 쓰는 뭐라고 해야 될까? 그냥 클릭하면 그 해당 링크에 맞게끔 뿌려지는 내용이 바꿔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힘들게 이렇게 모드를 스테이트를 변경하면서 만들었지만, 라우터라는 걸 통하면 훨씬 더 이걸 편하게 만들 수 있다. 그래서 이건 상태나 뭐 이런 상황이나 뭐 여건에 맞춰서 개발하는 거지 꼭 이렇게 CRU들을 구성해야 됩니다 이건 아니에요. 리액트로 할 땐 꼭 이렇게 구성해야 됩니다 이건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스테이트도 알아보고 프로퍼티도 알아보고 이런 기초적인 것들을 알아보려고 이렇게 꾸린 거지, 좀 더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여전히 존재하고 스테이트를 변경하지 않는 방법으로 고치는 방법도 충분히 존재합니다. 우리가 스테이트를 직접적으로 바꾸지 않고 리듀서, 리덕스 이런 걸 통해서, 냉정하게 얘기하면 리듀서가 이제 뭐 이렇게 바꿔주는 거긴 한데, 뭐 그런 걸 통해서 이제 알고는 있어야 다음 학기 때 좀 당황하지 않을 것 같아서 마지막으로 설명드리고, 이제 한 달간의 리액트 기초적인 수업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